Come on. With a common denominator. 수드라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 일단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고 첫 시간부터 좀 굉장히 센 분을 좀 초대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씨. 예. 저는 지금 강서구 쪽에서 살고 있고요. 일을 그만둔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정도. 은퇴한 거죠. 예, 말 그대로 은퇴를 해서 지금 예. 1년 정도가 됐고 나름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팟캐스트 그 제목이 32살에 은퇴한 이제 김 작가님이라고 예,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예. 일단은 은퇴한 이유가 있죠. 말 그대로 일을 지금 하지 않아도 월급 이상의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예. 나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서서 예. 딱 작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수입을 얻게 되셨는지. 주식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큰 거 한 장이 나오는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예, 거네요.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기 그래서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일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1,000만 원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좀 다르고. 어떤 날은 뭐 한 800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많이 나오면 뭐 1,500, 2,000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 정도는 구조로 나온다. 같네요. 예, 지금. 그 정도까지 언저리는 나오게 돼 있다 이런 확신이 생겨서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주식 뭐 종목 얘기는 좀 그렇고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예. 미국 ETF. 미국 ETF를 해서 근데 그게 수익률은 엄청 큰 대신 예. 또 이제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말 그대로 리스크 있는 투자기 때문에 더 암하게 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아무나 또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또 어. 아무나 할 수 없고. 겁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맞고 그게 예. 본인이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맞는 종목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수요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책도 쓰셨죠. 책 썼죠. 책 제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책 제목은 예. 나라고 월천 벌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라고 월 1,000만 원을 벌지 말라는 법은 없다. 참 조금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예, 제목만 봤을 때는 예, 좀 유치하기도 한데 원래는 그 제목이 아니었다면서요. 그 내실 때. 원래는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예. 그 같이 이렇게 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네. 저는 월 1,000만 원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약간 자랑 느낌으로 예. 이렇게 일부러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나는 32살에 은퇴했다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네, 원래는 뭐 들었거든요. 32살에 은퇴를 했다, 뭐 32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근데 그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보통 그 일반인들이 월 1,000을 벌고 싶어요. 아, 보통. 그쵸. 보통 월 1,000만 벌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 것도 제 주변에 봤고 그래서 그런 제목을 또 하셨네. 그쵸. 네. 사람들은 이 꽂히는 포인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월천 예. 이 정도를 뚫으면 뭐 저 사람 좀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월 1,000 그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책 제목만 보고 진짜 월 1,000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어때요? 조금 팔리나요? 책이 잘? 근데 책은 생각보다 사실 안 팔리고 예. 왜냐면 해보니까 예. 홍보를 엄청 많이 해야 또 사람들이 보고 홍보를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유명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책을 엄청 많이 팔고 싶은 이런 네. 생각보다는 네. 그냥 책을 냈다는 거에 의미성을 아, 두고 싶어서 네. 일단 그냥 내보자. 이렇게 내고 뭐 내 주변 사람들은 읽어주면 뭐 읽는 거고 아니면 또 내 만족을 일단 해보고 이게 첫 시작이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영키 씨는 좀 실행력이 좋죠.
예, 실행력이 그쵸. 좋아서 무조건 이거는 잘 되든 말든 해보자. 네. 저도 또 이제 거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예. 그렇고 일단은 또 두 번째 또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오셨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전교 1등 출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전교 1등 출신 맞고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니까 네, 공부를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 당시에도 전교 1등도 한두 번 했었고 네네. 항상 전교 5등 안에는 들어가는 성적을 유지를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저희가 또 만나게 된. 그쵸. 그때 저희 인연이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원래 몰두를 잘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네. 아 나는 생각보다 한 가지에 꽂히면 그거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한 가지만 쭉 파는. 딱 한 가지만 그것만 꽂히면 딱 그것만 계속하는. 그러면 실업계는 왜 갔고 그리고 전교 1등을 물론 다들 성적 좋으면 좋겠지만 보통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 취업을 많이 나가려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냥 뭐 공부 실업계에서 솔직히 해봤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대충 하고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냥 성적이 안 되니까 인문계가 성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인문계를 그 성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방송 역할만 해줘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중간이라도 하자 해서 실업계를 많이 오는데 전교 1등을 원래 중학교에서 올라오면서 진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실업계 갔으니까 여기서 꼭 1등을 하고 좀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완전 후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왜냐면 중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네. 실업계를 갈 수밖에 없는 성적이라서 갔던 거고 그냥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을 쳤는데 뭐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도 있겠다 해서 해보니까 막상 1등 하게 됐고 1등을 하니까 이제 이걸 놓치기 싫어서 계속 이제 1등, 2등, 3등까지는 계속 해보자는 더 그런 하고 게 싶어서. 생겨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네. 군대를 또 가셨습니다. 군대.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원치 않는 또 대학 진학을 하셨어요. 아 그쵸 네, 그쵸 폴리텍이라는 그 기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업계죠. 그 네, 실업계 실업계. 대학교를 또 가셨는데 여기는 또 왜 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창원 출신이니까 네네. 창원은 워낙에 공업 단지의 도시고 네네. 부모님도 그냥 기술 배워서 뭐 창원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뭣도 모르니까 그냥 공부 좀 잘했고 그냥 폴리텍 대학 가서 대기업을 가야겠다는 그냥 이제 삼성 이런 데 들어가고 네. 싶다. 네.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남들이 이제 원하는 루틴대로 한 건데 그때는 본인의 꿈이 없었네요. 내가 막 이렇게 돼야겠다.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그냥 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던 나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1년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가니까 예. 진짜 너무 안 맞아서 예. 아 이거는 그냥 대학을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부모님한테는 간다고 거짓말 치고 학교도 안 가고 아 진짜 그랬어요. 예,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하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군대를 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해군 부사관에 입대를 하셨습니다. 병으로 간 게 아니라 부사관으로. 예. 왜 부사관을 또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기 복무해라 이거 아니에요? 예. 군대 말뚝 박아라 그냥. 왜냐면 어차피 얘는 이제 대학을 안 다닌다고 네. 마음을 먹었고 아빠가 봤을 때는 그냥 운동도 적당히 잘하는 것 같고 그냥 안정적으로 진해 해군 부사관 출퇴근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나도 그게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네. 그게 덜컥 시험 쳤는데 그게 한 번에 붙어서 그냥 가야겠다. 그럼 나는 그냥 가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적성이 맞던가요? 최악이었죠, 최악. 내 인생 가장 큰 실수. 왜냐면 그 4년 동안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병이야 뭐 그 당시 이제 2년 하면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뭐 출퇴근한다고 해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무지가 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네. 경기도 평택이라는 배를 곳에서 타신 거예요? 배를 타고 네. 이제 그 군생활 한 2년 정도 했었고 네. 그러고 나머지 2년은 이제 섬에서 소청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소청도에서. 아, 왜냐면 지금 뭐 폴리텍, 해군 부사관 이게 다 보면 부모님이 권유로 다 간 거거든요. 네. 자기의 의지가 없어. 맞아요. 그냥 부모님이 해라고 하니까 아, 그래 좋은갑다 어른 말 들어야지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사관을 하면서 확 바뀐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때 막상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 곁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보는. 자립심이 좀 생긴다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생각도 좀 많아지고. 아, 난 이런 걸 싫어하고 난 이런 게 잘 맞구나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군대는 진짜 빠른 시일에 나가야겠다. 빠른 시일 내로 전역을 하는 게 답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청도에서 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생활하면서. 왜냐면 갇혀 있잖아요 거기. 그쵸. 그냥 말이 부사관이지 일반 병사 애들이랑 다 똑같으니까. 그럼 막 한마디로 거기서 좀 빨리 좀 사회로 나가서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신 것 같아요. 맞아요. 편입을 해요, 그때부터는 편입. 그러니까 폴리텍은 당연히 안 갔을 거고 물리치료과로 이제 편입을 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왜냐면 전역했을 때 24살 아닙니까? 그쵸. 거의 24살 12월이니까 25살. 다섯이네요. 그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그죠? 휴학해서 이제 복귀해서 졸업반이거나 일을 하고 일을 먼저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물리치료는 왜 선택하신 거예요? 물리치료사는 그때 이제 이거 좀 예전 얘기인데 20살에 폴리텍 대학이랑 물리치료과를 둘 다 선택을 했었는데 네네. 둘 다 붙었는데 아버지 권유로 폴리텍을 가게 돼서 아. 전역할 때 내가 물리치료과를 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생기니까 뭐 취업도 솔직히 잘 된다고 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말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안정적이고 깔끔한 데서 일하고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편입을 그쪽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물리치료과는 좀 만족을 하셨나요? 막상 가보니까. 근데 대학을 다닐 때는 맨날 이제 군대 안에만 있다가 네. 공부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군대보다 일단 무조건 낫고 네, 그건 다행이죠.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완전 만족감이 큰 케이스? 이제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거랑 몸 쓰는 건 아예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전으로 나와서 물리치료사를 해보니 나랑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를 하게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산에서 고향이 이제 마산이시잖아요. 경상남도 마산인데 마산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이제 서울로 상경하셔서 물리치료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서울에 꼭 굳이 온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서 해도 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희경 씨 도움이 네. 한 9할이 넘기 때문에 아. 항상 제가 휴가를 나가면 여기 희경 씨가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 항상 하루를 찍고 그쵸. 군대 때 예, 휴가 나갔을 휴가 때. 나가면 하루 서울에서 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랬는데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가 너무 만족감을 그쵸. 저는 그때 지내고 좋았어요.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는 곳을 저랑 정말 가까이 있는 지인이 거기서 대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 그쵸. 또 병원도 마침 서울에 많고 모든 일자리는 일자리가 뭐 다 서울에 다 있으니까, 많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가서 잘 안 되더라도
가서 후회를 하자.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가서 생활을 해보고 결정하자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게 컸죠. 일단은 실행 또 하신 거네요. 예. 그쵸. 일단 무조건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너무 잘 맞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시면서 또 그런 내출 1등 이런 걸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 내 물리치료사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1등. 그러니까 제일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쵸. 열심히 했으니까. 영케 씨를 찾는 분이. 예.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노하우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단은 일이라는 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네네. 열심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매출 1등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약간 강박이 생기니까 나는 2등으로 내려가면 약간 퇴보하는 거다. 아, 나는 무조건 1등. 무조건 사람들이 유지해야 된다. 네. 가장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레벨로 가자. 어,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걸 더 강박식으로 유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유지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수입이 또 많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예. 어느 순간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물리치료사 1등을 하면서 이제 많이 벌어보니까 좀 돈맛이 좋던가요? 예. 이게 예. 고기도 이제 먹어본 놈들이 네, 아니라고 아니고. 확실히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네. 갑자기 돈을 약간 28, 29인데 그래도 4, 5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니까 그쵸. 그걸 버니까 와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네. 계속 그 매출을 4, 500만 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던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은퇴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주식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돈만 보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그쵸. 돈만 보고 어, 딴 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돈. 무조건 돈. 무조건 돈. 저게 인생의 성공이다. 어. 인생의 정수는 저기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그렇고 서울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알 텐데 돈이 많아서 나쁠 건 절대 없고 그건 그렇죠. 다들 많이 벌고 싶어는 하죠. 돈이 주는 그 자유가 크기 때문에.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고 만족하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많으면 뭐 짱이다, 뭐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아 저거 진짜일까? 내가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는 투자가 짱이라는 거죠. 투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갑자기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려면 직장에서 버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직장인들은 이제 맥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막 직급이 엄청 올라가고 그건 막 먼 얘기니까. 그건 완전 나중 얘기.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미국 주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 주식을 하다가 뭐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완전 초반에는 한국 주식 단타 그 재미로 아 그냥 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오르면 빼고 그냥 뭐 용돈벌이식으로. 네, 용돈벌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재밌는 줄 알고 그렇게 한 1, 2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기에 아. 2020년도 그때. 그때도 근데 뭐 좀 짭짤했나요? 근데 그때는 다 오를 때라서 네. 그렇게 몇백을 막 해가지고 뭐 하루에 갑자기 뭐 40, 50, 뭐 100 버니까 나에게 좀 재능이 있나?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면서 그치. 더 큰 돈을 굴리고 더 큰 욕심을 넣게 되고 네. 그렇게 제일 처음 그렇게 했어요. 한국 주식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거예요. 하다가 그 미국으로 왜 갑자기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단타로? 단타로 치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인가 한번 잃었어요. 1,000만 원 잃었네. 1,000만 원 잃었고 하다가. 그래서 아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운도 또 필요하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근데 이제 뭐든지 대한민국 하면 서울인 것처럼 네.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나라는 그쵸. 미국이라고 USA, 하니까 미국입니다. 네. 그럼 최고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돈거리는 미국이라고 하니까 네. 그 거기 가서 내가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나면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처음엔 한국 주식을 하다가 제일 큰 물에서 하면 울자. 서울 오를 때처럼.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근데 미국 주식 중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ETF, ELS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TF가 이제 배당 주니까 이제 그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뭐 ETF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네. 인간들은 메타인지를 못해요. 진짜 이거 확실하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네. 막상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돈 많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유가 그 시간의 자유 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여유로움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게 단타 칠 게 아니고 한 달에 꼬박꼬박 나오는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걸 생각해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건물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달 나오는 게 뭘까 이제 검색을 하니까 배당 ETF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완전 초반에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완전히 하나 파자 그냥. 그죠. 완전 이걸 이게 뚫자. 그래서 지금 뚫었어요? 뚫은 거예요 지금? 제 기준엔 뚫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하긴 뭐 은퇴까지 했으니까. 네. 일단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처음 그 시작하셨을 때 얘는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반에는 얼마로 하셨어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으로 그쵸, 보통. 해보자고 해서 이제 했던 거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좋을 때라서 네. 한 3천 굴리니까 100만 원이 나오네 네. 하고 이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하다가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계속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직장 상사가 불러서 스트레스 줄 때마다 이제 1,000만 원씩 더 넣고 내가 지금 빨리 내 당장 여기 떠난다 이런 생각. 왜냐면 더 넣으면 이제 배당금이 더 세지니까. 세지니까. 네, 그냥 그래서 월급 이상이 나오면 약간 때려쳐야겠다는 때려쳐야겠다. 생각을 약간 마음 한켠에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2천, 3천, 4천, 뭐 1억 이렇게 다 돌리니까 결국에 400만 원,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해도 이 정도 나오네? 라는 계산이 서서 모든 걸 몰빵 거기에 다 넣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 몰빵이라는 거는 거의 전 재산을 넣었다는 거예요? 뭐 다 전재, 올 전재산 진짜 100% 전 재산? 100% 전재산 플러스 대출까지 넣어서 대출도 해서 넣었다고요? 대출까지 해서 4천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넣어서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이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1년 정도 하니까 되겠다라고. 아무리 맥스로 작게 받아도 이 정도는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월급보다 많이 생기니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출까지 해서 그쵸. 풀대 넣었네. 대출까지 다 때려가지고 은행에 막 5군데 전화해서 대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알아보고 은퇴를 빨리 하고 싶었나 보네. 그 일을 하기 싫었나 보네요. 막바지 진짜 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왜냐면 그 전에는 되게 열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렇죠. 예. 하긴 근데 돈이 최고네요. 이거 이렇게 해도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돈이 짱이고. 야 근데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지금 아시겠지만 책을 내셨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영케 씨가 어떻게 하셨는지. 금액까지 싹 다 나와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뭐 이렇게 뭐 종목 같은 거는 얘기를 해도 캡처본을 올리셨더라고 아예. 캡처를 해서 나는 이 정도 넣었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 캡처를 그냥 올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니까 좀 신뢰가 가더라고 솔직히. 그쵸.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의심이 많죠. 뭐 그거 믿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몇 억 굴리고 있고 얼마 나오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재투자까지 한 걸로 늘어나서 초반에는 2억 2천인가 시작을 했는데 네네. 지금 그게 불어나서 3억 1천 정도가 만들어졌고 네. 투자 금액인 거죠. 투자 금액이 네. 전 재산이 3억 1천. 조금 넘네요. 예. 근데 지금 배당금을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세후 1,000만 원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안 좋으니까. 아, 좀 안 좋아. 한참 좋을 때 막 2,000도 받았어. 아, 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때 너무 잘 나왔던 시기고 그쵸. 1,000만 원? 예. 한 900에서 1,000 그냥 1,000만 원. 그냥 1,000만 말 원. 그대로 1,000만 약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안 믿거든 솔직히.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의심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3억으로 1,500, 1,000이 나오냐. 그때는 좋았을 때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나중에 뭔가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 성격 자체도 그런 거를 안 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잖아요. 안 해요. 뭐 주식 뭐 그냥 노동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올드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은퇴도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는 물론 제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기도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 진짜 되나 보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됐죠. 좀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 다 거짓말인 네. 줄 알고. 그게 그러니까 단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러다 말겠지. 분명히 망하지. 뭐 투자 금액 다 그냥 없어지고. 근데 지금 이제 한 1년, 2년 됐나요 이제? 그렇죠. 이제 1년이 거의 약 2년이 정도 돼가니까. 됐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네. 괜찮고. 근데 이제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주식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게 하면 아니라. 절대 아니고 그냥 이제 나는 주가는 엄청 마이너스 뭐 50% 60% 되더라도 따박따박 뭐 월세를 좀 세게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맞는 거고 뭐 주가를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아예 안 맞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스타일이 좋으면 확실하게 해도 되고 안 맞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왜냐면 옛날부터 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 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망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요즘에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솔직히. 안 하면 바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무조건 해야 된다. 재테크 안 하면 바보라고 네. 하는 시대니까. 근데 재테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 돈을 그냥 저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2번 읽어요, 2번. 아, 감사합니다.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는데 좀 신선했던 거는 자기 그 금액이나 이런 거를 다 오픈했다는 거. 흘리지 좀 마시고 다 오픈했다는 거. 그런 게 좀 멋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책을 뭐 당연히 접하지 못하겠죠. 제가 봐도 도서관에 뭐 가도 막 눈에 띄고 이런 책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인이니까 이제 보는 건데 눈에 띄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아, 너무 따라하면 좋은데 네. 일반 사람은 절대 못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일반인들은 그런 메타인지가 안 되고 그런 도전적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겁쟁이다. 실천을 못한다. 실행력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100%죠, 100%.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만 하면 좀 그렇고 1,000만 원은 다들 벌고 싶어요. 다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이게 사실 제대로 얘기하면 못하지. 네. 못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나도 저도 일반인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란 게 탈바꿈을 하려면 네네. 뭔가 아시잖아요. 뭔가 행동을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꾸준함이 들어가줘야 네네네.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더 리스펙하는 게 그때 부모님의 세대 분들은 이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신 성실한. 한 가지를 오래 하는 습관이 배어 있죠. 왜냐면 맞습니다. 부모님들만 봐도 한 직장에서 막 30년 일하고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대단하거든요. 대단하죠 진짜.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조금 무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뭐가 됐든 요즘 사람들은 아주 단시간 만에 엄청난 결과를 달콤함을 원하는 예를 들어 푸시업을 이제 막 한 달도 안 돼서 한 깔짝거리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네. 갑자기 한 1년 뒤면 김종국 몸매가 돼 있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나도 하면은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하죠. 그 미친 거지. 그게 미친 사상인데 김종국 그 사람을 예를 든 거지만 네. 그 사람 카메라 몰래 다 찍으면 루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루틴이. 그냥 일어나서 뭐 하고 건강 관리하고 헬스장 맨날 하고 못해도 주 4일 주 5일은 갈 거라고. 근데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썩어 빠졌어. 보니까 그냥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아성찰을 안 하더라고요. 성찰 자체를 안 하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그 뭐냐 그냥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살고 저도 마찬가지요. 네. 그럼 성인이 되면은 뭐냐 자기 스스로 뭘 생각할 줄 알아야 그걸 성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거기서 취업하고 거기서 일하고 돈 모으고 그냥 이래저래 적당하게 살고 그러면서 요즘에 특히 인스타,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냥 히덕거리고 그냥 욕하고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그냥 뭐 제가 남자니까 네. 남자들은 이런 SNS 이런 걸 볼 게 아니에요. 밀고 당기고 뛰고 책 읽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남자애들이 남성 선수 다 읽고 기집애처럼 행동하고 눈치 많이 보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 가머리서지 그냥 말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죠. 실행을 못 한다는 거죠. 실행은 절대 못해요. 그냥 죽어도 못하는 것 같아. 저도 공감하는 게 뭐 요즘 애들 제가 다 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냥 남자 분들이 말은 잘해요.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안 합니다. 진짜로. 실행을 안 해, 실행을.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 똑같아요. 이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래. 누가 해봤는데 하지 말래. 어떤 아는 형이 해봤는데 이거 하지 말래. 그래서 그냥 나도 안 하려고. 그게 잘못된 거죠. 본인이 해봐야지. 본인이 해봐야. 스스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봐야 아는 건데 그거를 그냥 남들 얘기 듣고 안 하더라고 아예 그냥. 그리고 진짜 그냥 실행 자체 못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유튜브 하겠다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진짜 유튜브 해볼까? 나도 유튜브 해볼까? 하세요 좀. 뭐라도 올리라고.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찍어서 뭐 하나라도 올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계정 자체가 프로필 사진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옛날에 친했던 그런 주변인들이 있지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걸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건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아마 영기 씨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일 안 하잖아. 출근 안 해도 돼.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으면은 이제 월 1,000만 원이 나와.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예. 그래서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이루신 거잖아요, 지금. 네. 예.
필수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그냥 세게. 예. 세게. 예. 욕은 하지 마시고. 예. 이건 뭐 제 경험으로 빗대어서 예.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목표를 이루려면 네. 제가 했던 거는 운동, 독서, 실행 이 3박자가 무조건 다 들어가줘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필수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뭐 공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인간들이라서 모르는 거고. 네네.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어도 한다는 거거든. 그냥 몸도 만들고 정신도 달리기 좋죠. 뛰고 이러면 정신 건강에 너무 저도 좋고. 그래서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남성 이런 거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곧 성공이라는 것 중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아 있는 게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와이프 잘 만나는 거 들어가 있는데, 그쵸. 예쁜 여자 만나고 싶고. 네, 뭐 남자들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 그쵸. 안 좋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만나 주겠냐고요. 별론데 돈 안만 많아봐요. 뭐 돼지인데 뭐 안 만나주고. 엄청 많아죠. 엄청. 진짜 예. 그 시력이 그분처럼 많아야 네, 돼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아니면은 네네. 일반 사람들이 하려면 아주 강력하게 해줘야 돼. 운동은 그냥 항상 해야 돼. 몸에 달고 살아야 되고. 독서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아까 희경 씨가 얘기한 거에 아주 공감이 가는 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냥 다 고만고만한 애들. 자기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레벨. 그러니까 끽해봤자 회사 선배. 네. 뭐 좀 돈 좀 잘 버는 선배. 물어봤자 이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요. 네네. 책을 누가 쓰냐? 적어도 나보다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썼다는 거는 부정 못하니까. 그럼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인간들이 쓴 책을 왜 안 읽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헬스 하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PT 받고. 달리기 뛰기 싫어가지고 러닝 동호회 들어가고. 그럼 책은 왜 안 읽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다 써놨는 글을 텍스트를 정답을 써놨는데 근데 그거 하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독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실행 이거는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앞에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기계발 포르노인가? 자기계발서 포르노? 뭐 이런 말, 성공 포르노.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성공은 하고 싶은데 실행은 못해서 자기계발서만 많이 읽고 유튜브에 자기계발 영상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합리화 같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결과가 안 바뀌면 뭐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겁쟁이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책을 안 읽고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쵸. 그건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 책만 읽어놓고 뭐 실행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3박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그래도 자기 기준에서는 그냥 독서, 운동, 실행. 실행. 이 3박자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깔짝이 아니고 매일. 근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독서, 운동, 실행 이 얘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공통적으로. 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새끼들이 너희들이 뭔데 뭐 우리한테 뭐 그래. 미안해 당신보다 잘 벌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 그쵸. 예.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잘 되고 있으면 아니 뭐 야 네가 뭔데 내가 인정이 안 돼. 뭐 꼭 그렇게 유명해야 되고 연예인 요즘 막 쇼츠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 막 명언 같은 거 막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좀 오글거리더라고 솔직히 나는. 뭐 아니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예, 그런 거가 되게 많은 그런 명언 같은 거 막 이상한 BGM 깔아놓고 막 하잖아요.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보고 넘기겠죠 그냥.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 맨날 말은 이렇게 되고 싶다. 결국 그냥 오늘 뛰어야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맥주 한잔 하고 그냥 아 이게 좋다. 이게 행복이지. 그런 거에 속는 거지 계속.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근데 그 즐거움을 제 생각은 그 즐거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술 먹는 거 즐겁습니다. 당연히.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런 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막 독서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재밌긴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편하죠, 솔직히. 유튜브 보는 거 대신. 네, 독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지식을 쌓고 이제 뇌 훈련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기 싫지만 그런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운동하면 몸에 좋은 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 좋고. 예.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고 나서 끝났을 때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작심삼일이고, 예. 3일을 계속 하면 되는데,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 이거를 이제 보는 분들은 참 코웃음 치겠죠. 뭐 이상한 새끼 나와서 뭐 뭔 얘기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에이. 미안한데, 예, 그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안 하시는 분들은, 예. 근데 뭐 사실 이런 걸 보고 쟤네들이 뭔데 저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일침을 가하자면 예. 꼽으면 네가 보여줘.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꼽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 더 잘 나가서. 그러면 제가 배우러 갈게요, 진짜. 그냥 키보드 오리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까는 거 좋아하잖아. 까내리는 거. 그쵸. 그냥 디스. 그냥 재밌거든. 하면은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막 너희들이 뭔데, 아유 뭐 나와서 뭐 쇼하고 앉아있는데 병신짓거리 하고 있네. 근데 그런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은 과연 만나서 내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구심 좀 듭니다. 예. 절대 못하죠. 예. 일단 내가 당신들 안 만나줄 거거든. 진짜 아시잖아요. 진짜들은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이거 왜 하고 앉아있어? 그냥 보고 웃지 그냥. 그냥 재밌는 애들이네 하고 넘기지. 그렇죠. 그냥.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가 좀 놀랍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방송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평생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야 또 세상이 또 굴러가는 도전은 거지. 절대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까는 거지 그냥. 시킨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봐봐요, 누구 하나 잘 됐다가 뭐 하나 논란 터지면 바로 그냥 바로 해버리잖아 그냥.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해가지고 뭐. 야, 냄비 근성이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피곤해진 인생이라 가지고. 근데 진짜 댓글들을 뭐 저는 잘 안 보겠지만, 댓글 저도 다른 영상 같은 걸 보면 한 번씩 보면 그냥 진짜 그런 조롱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쵸. 그냥 약간 비아냥거리는 단지. 비아냥거리는 건 기본이야 기본. 칭찬은 잘 없더라고 보니까. 진짜 눈치 보기 바쁜 느낌?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냥. 눈치 보기 바쁜 느낌이 좀 들고.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한번 이런 걸 남기고 싶었어. 이런 이제 대화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뭐 가끔씩 만나서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말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중에 제가 들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다 추억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 나중에 들으면 또 약간 다르고 그쵸. 이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그냥 술 먹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나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하는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뭐 들으신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재밌네요 어쨌든. 저도 근데 희경 씨 덕분에 예. 너무 이제 좋은 경험, 오늘도 이게 너무 재밌는 경험해서 네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또 한잔 하러 가야죠. 네. 재밌는 데서. 끄고 또 편안하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악플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보는 사람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행, 어쨌든 이렇게 찍고 올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열정이 있다는 거, 열정. 제발 네. 제발 실행 좀 네. 실행 좀 하세요. 네.
제발 진짜 인생의 실행이 그냥 다 생각은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상상, 생각은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근데 그렇게 도전한 사람이 없고 지름길만 찾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빨리 가슴이 커지나요? 뭐 팔이 굵어지나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냥 많이 해야 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매일 하시면 됩니다. 매일 그 제일 빨리 잘 되는 방법 매일. 그거예요. 매일. 맞아요. 매일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이제 몸에 익었어 진짜로. 근데 몸에 안 있던데 그거는 멘탈 문제지 솔직히.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냥 그거를 뚫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되게 하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동화는 이제 익숙해졌고 하기 싫은데도 그냥 하는 그걸 계속 매일매일 이기는 과정이지 자기를. 1년 한 사람도 다음날 하기 싫죠. 아니 다 똑같다니까요. 진짜. 근데 일단은 3개월, 4개월이라도 해보면 아까워서라도 합니다. 뭐든지. 근데 뭐 그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보니까 엄청 어려워해서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아마 저희 나라 국민 50% 이상이 항상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여름에 빼야지. 살쪘네. 뱃살 쪘네. 빼야지. 뭐 거의 90%죠.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계기를 느껴야 하더라고. 충격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안 하면 내일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안 하더라고 보통. 그렇죠. 근데 사실 희경 씨 똑같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이제 거만한 말이고 경솔한 말인데 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왜 그걸 못하지? 아니,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윤성민이네 거의.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몸짱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플랫한 느낌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김종국 몸매가 되겠다, 뭐 아모띠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옷 입었을 때 뚱뚱하지 않을 정도? 이거는 그냥 조금만 해도 꾸준함만 가져주면 되는 건데.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니까 그렇지. 우리는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뭐 타고난 뭐 어떤 쟤는 너희는 뭐 타고났어. 아니 내가 뭐가 타고났습니까?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완전 일반인이니까.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손흥민처럼 막 그런 아니, 대단한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근데 되는 거 말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든 건 당연한 거. 그냥 평범함. 저희가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건 평범. 그냥 완전 지극히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 왜 그걸 못하지라는 거지. 사실 이해도 안 가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다 핑계이기 때문에 몸짱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서. 근데 뭐 평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또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해야 돌아갑니다 사회가. 사회가 돌아가요. 방송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위에 분들이 재밌거든. 내부자들을 보면은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 그 명언 괜히 하는 그 대사가 아니고 개돼지 그냥 하는 말. 그렇죠. 그 다 변할 거면 다 위에 있죠. 그것도 나라가 그래 또 안 굴러가니까 다 잘 되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여기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또 맞춰서 세양을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 바꿀 뿐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진짜 적어도 이 중간 언저리까지는 진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절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밑에 있어봤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재미를 좀 아는 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한번 몇 개월 전에 한번 해봤는데 네. ESTJ인가? ENTJ, ESTJ 막 이렇게 나오던데. 좋은 거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네. 그냥 뭐 활달하고 활달하고
실행력 좋고 실행도 좋고. 그냥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희경 씨도 아마 그렇게 나올 텐데 보면은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거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싫어합니다. MBTI 아이, 찍는 거. 예, 안 믿죠, 그런 시간 낭비고 싫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믿잖아. 예. 그런 것도 저는 좀 싫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거는 하루하루의 또 기분에 또 다르고. 바보 같아요. 예, 뭐 MBTI가 어떻고 뭐 너랑 나랑 잘 맞네. 아니 그걸 뭘 그 숫자 몇 개, 숫자가 아니라 그 뭐 알파벳 몇 개로 뭐 그걸 판단해요. 잘 맞고 안 맞고가 어디지? 그런 걸로 판단할 수도 없고. 너무 유행에 집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MBTI 모르면 아저씨고 뭐 모르면 아저씨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심해 근데. 아, 그죠. 이 유명한 사람은 또 알아줘야 되고. 예. 참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MBTI 물어보면 그냥 ADHD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그냥 막 웃고 끝나는 거죠 그냥. 아 얘는 그냥 도라이구나. 예. 이상한. 미친놈이구나.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눈치 좀 많이 보죠. 인간은 아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냥 뭐 경제 이런 거 몰라도 돼, 정치 이런 거 몰라도 돼, MBTI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확실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더 멋있거든요. 그게 뭐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니까. 근데 뭐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나도 좀 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 나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내가 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뭐 아니야 그럼 말아 그냥.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MBTI 뭐 몰라도 돼. 뭐 몰라도 돼. 요즘 뭐 이슈가 그거래. 나 관심 없어. 대화 안 돼. 그럼 너랑 대화 안 해도 돼. 그게 다인 거죠. 그런 좀 그게 저는 좀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끌려가서 이슈, 뭐 예, 이런 이끌려가서 이슈를 알아야 되고 뭐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끼리끼리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끼리끼리라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끼리끼리 역시 세상에 어른 말 들어서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끼리끼리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저랑 친한 동창들 지금 다 걔는 안 봅니다. 대화 결이 아예 안 통하고. 보통 한 30 초반쯤 되면 좀 갈리지 않나요? 보통? 네. 이 뭔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가 훨씬 잘 통하고 걔네를 더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끌리는 거야. 왜냐면 발전하고 싶거든. 뭔가 만났을 때 그리고 재밌고 네. 좋고 맞아요. 뭔가 궁금하고. 궁금하죠,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해. 얘는 요즘에 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맞아, 있지? 맞아. 뭔가 이제 내 친구의 뭐 내 지인의 뭔가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이 떨어진 애들을 만나면은 대화 자체가 대화 루틴이 맨날 이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나요? 욕, 여자,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 그냥 아이씨 영양가 없는 얘기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니 그냥- 차라리 꼭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욕을 할 거면 그냥 해버려.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저 여자 예쁘다. 그럼 가서 말 걸어. 번호를 따. 왜 안 들었죠? 그냥 못하면 입을 좀 닫아 그냥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만나면 이제 대하는 게 참 뭐 회사에서 욕 먹은 얘기, 뭐 그 좋습니다. 뭐 손흥민 유로파 우승한 얘기, 그건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걸 너무 깊게 얘기해. 뭐 손흥민이 뭐 저번 시즌이 어땠고 미안한데 자기 인생을 좀 똑바로 살지. 뭘. 손흥민은 당신 몰라요. 네. 누군지 아니 모릅니다. 본인은 막 그렇게 다이어트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뭘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나 손흥민 매니저야? 아니잖아. 왜 그래? 그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대화의 본질이 네. 되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가십거리에 뭔가 네.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자기랑 전혀 관련 유튜버 얘기. 자기 누가- 인생에 도움 1도 안 돼. 누가 뭘 잘하더라. 게임 얘기, 어. 축구 얘기. 아 저는 좀 싫더라고요. 예.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하거든요. 네. 뭐 지나간 얘기. 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얘기. 야 요새 뭐 그거 좀 재밌다던데. 그냥 이거 걔 뭐 했다던데. 이것이 뭐 걔를 막 이렇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차라리
내가 운동선수를 준비하는 사람에서 운동선수를 동경하는 거 말고 네. 내가 일반인인데 유튜브라든지 아니, 차라리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이해가 가요. 네네. 워낙에 인기 있으니까.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고 내 롤모델이다. 형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누나 멋있어요.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롤모델이면. 근데 뭐 맨날 뭐 그렇게 빨아주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예. 거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엄청 그 말에 무게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롤모델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롤모델이 한 100몇 명 아닙니까? 그래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함부로 정하는 거는 원래 아닌 건데 네.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야 그거 재미있자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의 말투가 계속 쌓여서 자기를 만드는 걸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절대 막 모르는 건지 알고 싶어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 우월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헬멧 안 쓰고 이렇게 뭐 킥보드를 탄다거나 네. 엄청나게 그런 좀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뭐 차라리 뭐 차에 치여버려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피해를 줬어. 헬멧 안 쓰고 가다가 조금 약간 사고 날 뻔했어. 근데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치여서 뭐 불구대라 이런 얘기를. 그래 뭐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 음주운전도 당연히 잘못했죠. 근데 완전히 그냥 사람 개쓰레기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한번 걸리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잘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아우 그런 얘기 엄청 자주 하지. 그렇죠. 아니 뭐 틀리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뭐 당연히 공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막 엄청난 비난 막 그래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좀 칭찬을 좀 그렇게 해주시지. 근데 뭐 보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전 댓글 그 다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요. 진짜 어떤 그 삶을 살고 계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신병자예요. 그냥. 완전 정신병자지. 그렇게 장문으로 막 달고 할 정도면 솔직히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지 인생에 잘 살 것이지 뭐 그런 댓글 달고 근데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욕을 굳이 남을 욕한다는 건 어쨌든 자기한테 부정적인 게 쌓인다는 건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참. 이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 뭐 내가 연예인한테 욕한다고 뭐 내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그런 완전 쓸데없는 짓거리? 근데 물론 진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 맞긴 한데 네. 그냥 막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가십거리를 맨날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많죠. 저희가 뭐 댓글을 쓰겠습니까? 댓글 뭐 관심도 없고. 써본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유튜브 댓글 써본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플라이트 스카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워낙 팬이니까. 그 너무 욕을 하셨길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거는 저도 좀 너무 좋아하는 형들이다 보니까 팬심에. 그 당시 이제 좀 라이브가 막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너무 심하게 막 해놓으니까 저 새끼 가수 맞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심하긴 했어요. 이제는 노래 잘 못하니까. 근데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얘기를 하잖아.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치. 그게 속상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것만 보고 내가 얘를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그 좋아하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오늘 어떻게 팟캐스트 한번 처음으로 찍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색다른 경험이고 너무 재밌고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시면은 이렇게 광범위한
예, 주제보다는 오히려 한두 가지를 이렇게 딱 딱 픽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찍어봤는데 좀 난잡해 솔직히. 아, 예. 근데 이거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아는 거니까 난잡하고 그냥 편집으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편집 올리고 편하게 하세요. 예. 근데 오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행을 한다는 거. 실행을 하셔야 된다. 예. 실행하고 어쨌든 뭔가를 해보고 찍고 올리고. 제발 하세요. 해보시는 제발 게 중요한 것 부탁입니다. 같습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